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챔피언스 리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까지 배트맨의 챔피언스 리그가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제가 여러가지 뭐 찾아본 정보들 바탕으로 추측성으로 이렇게 뭐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 삼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챔피언스 리그가 대부분 이렇게 좀 정배가 많이 떴고 오바도 많이 떴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기록상으로 얘기할 게 있다, 그런 점들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이제 빌바오 대 카라바흐인데요. 야, 이 카라바흐가 벤피카에 이어서 코펜하겐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2승입니다. 얘네들이 무려. 반대로 빌바오는 지금 뭐 리그든 챔스든지 다 별로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의 모습으로는 뭐 카라바흐의 프림 같은 것들을 가야 되는데, 원래 뭐 빌바오가 홈발이 센 팀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고민이 좀 많이 되기는 하네요. 사실 뭐 저는 리그 수준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은, 그냥 일단은 빌바오가 부상자도 좀 있는 편이고 현 시점에서는 챔피언스 리그급 팀으로는 안 보인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배당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대충 보여지는 거로는 아마 카라바흐가 2프렌도 좀 이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저는 도저히 지금은 빌바오 가는 건 좀 별로 같네. 뭐 물론 무난한 승리도 가능하겠지만은 빌바오로 믿고 가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갈라타사라이 대 보데입니다. 둘 다 원래 이제 유럽에서도 홈발이 센 애들이에요. 뭐 지옥의 터키 원정이 있고, 보데는 유럽 대항전에서 특히나 이렇게 홈발이 많이 있다고 했었는데, 갈라타사라이는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을 잡으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데는 홈에서도 쓰러졌었고, 여태까지 뭐 유럽 대항전에서는 갈라타사라이가 보여준 게 훨씬 더 많기는 하죠. 챔피언스 리그도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갈라타사라이의 이런 홈 성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떠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작년부터 쭉 찾아봤는데, 올해는 일단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 작년에 이제 시즌 극초반 때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영보이즈한테 한 번 홈에서 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14개월 동안 진 적이 없었거든요. 기록상으로는 29경기 동안 21승 8무, 무패 행진을 지금 29경기째 홈에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그냥 뭐 갈라타사라이를 좋게 봐야 되는 매치 같아요. 저는 이거는 갈라타사라이의 뭐 승 정도는 그냥 받고 조금 더 배당을 노린다면은 뭐 마헨이든 햄무든 그렇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탈란타 대 슬라비아 프라하입니다. 아탈란타가 이제 루크먼이 돌아왔어요. 뭐 이제 구단과의 뭐 갈등도 있고, 파리 생제르맹을 보내달라, 뭐 그전 시즌에는 감독과의 뭐 갈등도 있었는데 어쨌든 복귀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폼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되게 좀 라인업이 헐거웠던 라치오랑도 그냥 뭐 비겨버렸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뭔가 확연하게 이제 예년보다 좀 별로인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가스페리니 감독이 거의 뭐 한 10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팀을 키워냈는데 팀을 떠났고, 거기서 발생하는 마이너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탈란타가 리그에서 아예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스쿼드는 괜찮잖아요. 애당초에 슬라비아 프라하랑은 체급차가 있는 매치다. 그래서 뭐 프라하의 선전 가능성이 되게 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아탈란타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라 저는 뭐 사실 배당도 되게 좀 예상보다 별로기도 하고, 굳이 가기에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아탈란타의 뭐 일반승 정도만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에른 뮌헨이랑 클럽 브리에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브리에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뭐 지난번 경기 되게 잘 싸우면서 브리에가 보면 좀 이제 다크호스 느낌이 난다고 했었는데, 심지어 이제 지난번 아탈란타전도 뭐 선제골로 입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어쨌든 결국에는 졌고, 지금도 리그에서는 위니오한테 조금 처지는 모습도 있기도 해요. 일단은 이거는 뮌헨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원래부터 바이에른 뮌헨은 작년에는 약간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새로 포맷이 바뀌면서 작년에는 되게 좀 어렵게 올라왔지만은, 원래 그 전부터 챔피언스 리그가 조별리그 체제일 때 조별리그 시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그냥 패왕이었거든요. 뭐 레알이나 바르샤를 데리고 와도 그냥 뮌헨이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그냥 원탑이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현재 이어지고 있고, 올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내일도 홈경기인데 홈에서 17득점 1실점을 달리고 있다. 되게 탄탄한 편입니다. 여기다가 뭐 케인의 폼도 워낙에 훌륭하기도 하고, 여러 면모로는 그냥 뮌헨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무난하게 그냥 브리에가 아무리 뭐 기를 쓰고 한다고 한들 지금의 뮌헨은 파괴적이다. 저는 뭐 뮌헨의 뭐 핸슨 같은 것들 좋게 보면서 오바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3.5 주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으로는 첼시 대 아약스입니다. 둘 다 좀 상태가 좀 메롱이긴 한데 아약스가 더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첼시는 어쨌든 올 시즌도 EPL에서 챔스권을 비비고 있지만은, 아약스는 얘네들이 좀 이제 부족한 득점력 탓인지 지금 이제 4등까지 추락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제 수비를 정돈시켰던 그 전 시즌에 한 시즌에 뭐 67점이나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파리올리 감독이 와가지고 수비를 많이 살려냈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또 떠났고 올 시즌도 그냥 뭐 4위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경쟁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어가지고 여러 면에서 좀 유의미한 급 차이가 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첼시를 좋게 볼 만한 뭐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첼시를 믿고 가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첼시가 못 믿었지만 아약스가 더 별로인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랑 리버풀인데요.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주말에도 프라이부르크랑 쉽게 오바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2.5여가지고 그냥 쉽게 오바를 봤는데 지금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경기 동안 12점 났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얘네들이 지금 리그에서는 7경기 동안 총 이제 19득점 18실점 37점이나 났어요. 경기당 5점이 넘는 셈이죠. 지금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토프멜러 감독이 원래 아버지도 이제 옛날 레버쿠젠 막 감독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가고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이제 나겔스만 사단 출신으로 작년에 엄청난 역습 축구색을 프랑크푸르트에 입힌 바가 있었습니다. 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은 실점이 덧붙여져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빠른 템포의 오바 게임을 선호하는 감독이다. 뭐 이런 감독인데 더구나 상대가 지금 리버풀이에요. 물론 리버풀이 지금 공식전 4연패로 리버풀의 공식전 4연패가 38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기까지 진다. 그래버리면 이제 5연패를 달성을 하는 건데 5연패는 72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리버풀이 돈도 많이 썼지만은 지금 뭐 이사크도 사실 좀 별로고 흐라벤베르가 폼이 가장 좋았는데 부상으로 썰어 있다든지 메갈리스터의 폼도 사실 뭐 좋지는 않고 수비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성공이 너무 컸던 탓인지 이 추락의 폭도 되게 좀 커 보이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리버풀이 5연패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양팀의 스타일상 저는 오바가 가장 편한 매치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리버풀의 이런 뭐 연패 행진도 흔치 않은 일이고 차라리 뭐 어느 한쪽의 승리 가능성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오바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3.5를 준다면은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나코 대 토트넘인데 모나코가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직전 경기에도 이제 맨시티한테 초반부터 좀 개발릴 것 같더니 기어코 이거를 비겨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마지막 골을 에릭 다이어가 기록을 했는데 이제 또 친정팀을 만나네요. 토트넘도 얘네들이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는 홈에서는 제가 한 20경기 동안 뭐 무패 행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정은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더욱이 또 이제 보대랑 비겼을 정도이니까 굳이 막 토트넘을 선택할 맛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토트넘이란 팀 자체의 폼은 지난 몇 년도보다 이제 초반 폼은 좀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모나코도 팀 구색은 좋지만은 그냥 이 경우에는 뭐 고배당 같은 거 딱 그냥 애매한 애들끼리 만나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이제 토트넘이 뭐 리그 레벨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토트넘이 심지어 원정인데 정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무승부나 토트넘의 햄무 같은 그냥 고배당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입니다. 얘네들은 뭐 두 번이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났던 참 이제 역사와 전통의 이런 뭐 강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편이치는 차이가 참 크죠. 레알은 어쨌든 올 시즌도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고 유벤투스는 지금 좀 있으면은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앞으로 리그에서 3경기 안에 감독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이다. 뭐 경질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유벤투스는 사실상 이제 알레그리 감독을 자르고 나서는 뭐 티아고 오다도 앉혀보고 투도르도 선임하고 그랬는데 둘 다 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요. 유벤투스가 뭐 그 당이 시점 같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사실 이제 작년에 또 AC 밀란이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가지고 승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클럽들이 사실 폼이 굉장히 별로일 때도 무언가를 해내긴 했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레알의 리스크라면 이제 은바페가 부상을 당했다는 거였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헤타페죠. 원래 레알이 헤타페한테 엄청 강합니다. 상대전적 상으로는. 근데 되게 안 풀리고 있던 경기를 은바페가 아주 뭐 터닝 동작으로 결정적인 골을 득점을 했다. 지금 은바페의 폼이 엄청 나거든요. 지금 11경기 15골째입니다. 여기다가 뭐 국대에서의 득점까지 하면 아마 더 될 것 같고. 제가 아무리 이탈리아를 좋아하고 하지만 사실 유벤투스는 리그에서도 지금 좋은 폼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제 뭐 브레메르가 또 장기 부상을 끊어가지고 수비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약해졌다는 거. 그 다음 뭐 기대만한 건 이제 케난 일디지의 활약들 뭐 이런 건데 마침 뭐 레알도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좋은 시점은 아닙니다만은 양 팀의 좀 체급차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게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은바페조차 유벤투스 최전성기 때도 되게 좀 강한 편이기도 했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거는 유벤투스를 볼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매치이긴 합니다. 과연 레알이 결정력으로 확실하게 유벤투스를 끝맺음할 수 있냐 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예전에 유벤투스가 뭐 90년대나 2010년대 그때 뭐 레알 상대로 했던 그런 위상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용해서 저는 레알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르팅 대 마르세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포르팅은 조금 오름세였었고 마르세유는 전통 강호 느낌을 잃는 중이었는데 올해는 뭐 사뭇 다른 게 보이죠. 마르세유가 유의미한 경기 수를 치렀는데도 파리 생제르맹을 누르고 선두를 탈환한 모양새예요. 심지어 뭐 득실 분포 같은 것들도 훨씬 낮기도 하다. 이 가운데는 이제 그린우드가 6골 3어시로 그 선두에 있다는 거. 여기다 뭐 오바메양은 아직은 쓸만하고 멤버 자체가 이제 뭐 유럽의 중심부에서는 물러났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좀 살아있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스포르팅도 트링캉이 여전하고 이번에 사온 뭐 루이스 수아레즈도 이제 막 적응 중이라 가지고 내려칠 건 없지만은 글쎄 이게 마르세유가 저는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으면은 프렌을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만큼 폼이 좋은 것 같거든요. 아쉬운 거라면 마르세유도 이제 리그에서 홈에서는 사전 전승인데 원정에서 시즌 초반에 살짝 박은 적이 있었다. 그 정도는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얘네는 뭐 지난번에 레알한테도 굉장히 잘 싸운 전력도 있었고 데제르비 감독이 역량이 있는 감독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최대 마르세유의 역배까지도 볼만하고 한번 프렌 쪽으로 접근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저런 자료들과 함께 그리고 최근 분위기를 살펴가지고 사실 뭐 변방리그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저런 것들 자료 같은 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 역시나 이번 챔피언스 리그도 배트맨은 아직 등록이 안 된 관계로 미리 이제 녹화를 하는 거여가지고 그런 점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